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도 살인 폭염, 동아일보가 일면에 이런 제목을 달았네요. 더위로 인한 사망 11명, 지난 토요일 하루에만 3명이 오로지 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35도 안팎의 폭염이 최소 열흘 더 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뉴스인데요. 40도, 경기도 여주가 4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아무튼 바깥 출입, 바깥 활동 다 자제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늘이 있는 실내,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는 실내, 차가운 얼음물이 있는 실내에 머무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이런 상황이 금년에만 이럴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뭐 그럴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 국가 정책 차원에서,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닷없는 사건 사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화재를 일으키는 바람에 140대 차량이 불타거나 크게 손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 주민들 5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전기가 끊기고 수돗물이 안 나오는 그런 아파트에서 어,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폭염, 이제 이런 일이 여름마다 닥쳐온다고 할 때, 이때 항구적인 어떤 대비책, 그리고 느닷없는 이 사건 사고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각 가정별로, 또 그 사회의 가장 취약층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 어떤 안전 대비,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이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올림픽 소식, 이런 더위에 그나마 한 줄기 프랑스 올림픽에서 전해오는 시원한 금메달 소식에 그나마 저희가 위안을 얻고 더위를 지금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양궁 전 종목 석권을 했습니다. 금 5개, 금메달 5개. 그래서 어금한, 여러분 오늘 이게 유행어일 것 같습니다. 어금한. 어차피 금메달은 한국이다. 뭐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그런 재미없는 얘기 말고 이제 어금한 이 재밌는 얘기 해보시죠. 어차피 금메달은 한국이다. 양궁은 그렇습니다. 임시현, 남수현, 금은을 땄었는데, 어제 남자 단식 김우진이 그것도 뭐 아주 극적인 승리를 연거푸했습니다. 슛오프라고 그래서요. 동점을 이뤘을 때 마지막 화살 한 발로 그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리는 그런 일을 연거푸하면서, 아무튼 남자 단식까지도 금메달을 추가함에 이르러 양궁은 이제 한국,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어금한 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 보사연에서 사회통합실태 보고서를 냈는데요. 국민의 65%가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답니다. 불공정하다. 국민 3명에 2명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쌓이는 한국. 고사연 사회통합 실태 보고서 90% 이상이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년 절반이 차별받고 있다. 90% 이상이 정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한번 스스로에게 던지고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의 정치를 돌아봤을 때 한국의 정치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까요? 한 사람만 꼽는다면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한국 정치에 이 불공정의 그 씨앗이 되고 또 그 장작불이 되고 있는 이 불공정의 최대 원인 한국 정치 그 정치 난맥상의 최대 원인 한 사람만 꼽으라면 그것은 갖가지 사법 리스크를 몰고 다니면서도 정파적 진영 프레임을 더욱 궁고하게 해서 자신의 지분을 가지고 대선도 치러내고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내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특성,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형도 속에서의 자기 생존 전략, 방탄 전략,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를 그 회생불능의 난맥 속으로 잡아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이러한 블랙홀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종결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이 일은 끝난다. 지금의 탄핵 사태, 지금의 특검 사태, 지금의 여야 극한 대립,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일극 체제, 그리고 강력한 팬덤 정치로부터 빚어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실종 사태, 이런 것들은 오로지 이재명이라는 단 한 사람의 정치 사법 리스크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년이 됐든 내년 전반기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되어야 된다. 유죄 판결로 해소가 되든 무죄 판결로 해소가 되든 그것이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정치 문화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58%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도 결혼도 불가하다. 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는 연애 못한다. 국민의 58%, 10명이 6명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국민의 33%, 3명 중에 1명은 친구, 지인, 정치 성향이 다르면 술자리 함께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5년 전보다 심각해졌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국민의힘 때문인가? 민주당 때문인가? 아니면 특정한 인물 때문인가? 특정한 인물 누구?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 누구?
물론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사법 리스크가 4중, 5중으로 겹겹이 지금 삼각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는 이재명 씨에게 그 원인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다. 동아일보 논설실장 정용관 논설위원이 이런 칼럼을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 덩치만 큰 민주당의 무능 리스크. 민주당의 일당 폭주, 더불어 민주당은 일당 폭주, 국민의힘은 무능, 뭐 그런 제목을 습관적으로 달아왔었는데 정 실장은 오늘 칼럼에서 그러지 않고 민주당이 무능한 것이다. 덩치만 크다. 왜 이렇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정권 조기 쟁취.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조기에 퇴진시키고 난 다음에 대통령 선거 다시 치러서 정권을 금년 말, 내년 초 이때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3년은 너무 길다. 이제 2년 반은 너무 길다. 이런 말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정권 조기 쟁취에 매몰돼서 발목 잡기만 남발하고 있다. 발목 잡기라는 건 뭐냐? 탄핵, 특검. 자고 일어나면 탄핵, 자고 일어나면 특검. 하루는 탄핵, 하루는 특검. 이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당력을 허비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 담론이 실종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관용 논설실장의 칼럼 이런 부분은 하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가의 미래 담론을 기대를 했었나요? 네? 민주당에서 국가의 미래 담론을 기대한다고? 그런데 그게 실종됐다고? 있어 본 적은 있나? 실종됐다고 하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조한 전당대회 투표율, 호남에서 특히 저조한 투표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곤두박질, 이런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 사법 리스크 피하려다가 신뢰 위기 불을 판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대목도 제가 정원영 실장이 아주 잘 쓰신 칼럼을 제가 수정을 한다면 이미 그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민주당을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지난 2, 3년 동안의 그 민주당의 내부 모순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찍어 누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법 리스크. 누구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언제 발생한 거냐?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일 때 이미 만들어진 리스크입니다. 따라서 민주당하고는 상관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위해서 일하다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일하다가, 민주당의 무슨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라도 하다못해 그런 역할을 수행하다가 리스크를 발생한 게 아니고요. 이재명이 변방에서 중앙정치와는 무관한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을 오래전부터 지켜온 인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모순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덩치만 큰 민주당의 무능 리스크는 어디서 오는 거냐?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다가 빚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소되어야만 민주당의 무능 리스크라는 것도 어떤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기차, 화재, 포비아, 피해 크고 원인도 미상, 배터리셀, 열 폭주, 전소 후 진화, 피해 선명에도 책임 소재 불분명, 완성자, 완성차, 배터리사, 책임 공방 관측.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8시간 20분 만에야 진화됐지 않습니까? 102세대 307명의 이재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아파트 단지 14개 동 가운데 6개 동 480세대 전기가 끊겼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예, 이 폭염으로 숨이 막힐 지경인 이 시점에 경제뉴스, 세계경제 변곡점, 이제 혼돈의 시간, 침체 공포에다가 빅테크 거품론, 미국 증시 연이틀 급락 사태, 인텔 하루세 26% 폭락, 버핏 현금 보유 역대 최대 이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야당 의원들 그리고 언론인 등 통신조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한 것이 밝혀져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방위 사찰하는 거 아니냐? 검찰에서는 적법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뭐 지금 이렇게 맞서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통신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이재명 등 의원 10여 명 보좌진 포함 1월 초에 7개월이 돼서야 통보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가 특집 기사 대중문화가 허문 경계 다가서는 한국과 일본. 일본에서는 한국식 카페, 아이돌, 패션 등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텔레비전에서는 1980년대 일본 히트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갈등 완화, Z세대 개방성 영향, 교류 넘어 경계가 없는 보더리스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상대국의 대중문화 중 관심 있는 분야,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대중음악, 영화, 유튜브 채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드라마, 대중음악, 영화, 유튜브 채널,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상황입니다. 대중문화가 물꼬를 트는 정도가 아니라 대중문화를 통해서 양쪽 조류의 물살이 콸콸콸 쏟아지고 양쪽으로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죽창가를 부를 준비를 하고 죽창가 얘기만 나오면은 쌍수를 들고 거기에 순동질을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 참 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